절대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짧은 질문 하나에 누군가의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중장년층 남녀 3,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대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분들 가운데 73%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그게 고백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상대의 마음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지금 혼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8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절대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인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그게 진심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 짧은 질문에 숨겨진 8가지 마음의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정미선 교수님이 20년 넘게 연구해오신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8가지 신호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스킨십 질문에 숨겨진 경계 탐색부터 술자리 대화의 교묘한 심리, 직진형 유혹의 결정타, 설렘을 끄집어내는 감성 도발, 연락 빈도로 보는 관심 시그널, 주말 질문에 담긴 초대, 외로움을 건드리는 감정 접근, 그리고 과거를 통해 상대를 깊이 읽는 친밀 탐색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활 전선에서 버티느라 내 마음조차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이 한마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 경계를 조심스럽게 시험하는 아주 깊은 탐색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살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상대 남성은 말투도 다정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강 산책을 하던 중 상대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그 순간 김 씨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괜찮죠라는 표현은 단순한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경계를 동시에 확인하는 매우 섬세한 심리 기술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의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감정과 신뢰의 표현으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스킨십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손을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손길에 담긴 존중과 배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에서 가벼운 접촉이 편안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망설여지시나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섬세하게 읽으면서 무작정 다가가기보다는 한마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반 관계에서는 가볍게 등을 다독이거나 손등을 살짝 터치하는 제스처 하나로도 진심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정미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장년의 스킨십은 서로의 감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매개체입니다. 성적 긴장감을 조율하는 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 어떤 접근도 서로가 편안한가라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스킨십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 한번 잡기도 쑥스러웠고 감정 표현은 더더욱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따뜻한 접촉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안아줄 때 느끼는 그 포근함처럼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가벼운 스킨십 하나가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킨십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자,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세요? 이 질문, 가벼운 호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려는 아주 교묘한 탐색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살 방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소개받은 분과 첫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상대가 슬쩍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 말이 좀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많아지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우시진 않으세요?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좁혀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감정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보다 술자리 같은 이완된 상황에서 2배 이상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술은 과거보다 조심스러워진 감정 표현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조심스러워지시는 편인가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저는 술 마셔도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대신 편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풀리죠. 이렇게 답하시면 상대는 여러분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술자리의 질문은 말보다 감정이 앞서는 관계의 섬세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잘 읽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술자리에서 감정을 터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창 모임에서 한 잔 걸치고 나서야 속마음을 꺼내곤 했죠.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라는 핑계가 있어야 비로소 편하게 감정을 꺼낼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유혹의 신호입니다.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한마디를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동시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50살 장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알게 된 이성과 관계가 깊어지던 중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던 어느 날 상대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순간 장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이런 직접적인 질문은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상대에게 끌리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에 가깝다고 합니다. 겉으론 조심스러운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직진하는 상대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마음을 흔들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진정성입니다.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은 오히려 부담이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다음 단계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런 순간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답보다는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되묻는 겁니다. 그쪽은요? 지금 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마디 되묻는 것만으로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감정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설렘과 긴장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성관계의 묘미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도 이성에 대한 관심과 감정적 교류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8% 낮았다고 합니다. 감정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건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만 열면 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
이 질문은 상대의 내면을 부드럽게 열어가는 감성 도발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62살 이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던 이성과 커피를 마시다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요즘엔 그런 게 잘 없네요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최근 동네 꽃집 사장님의 따뜻한 인사에 괜스레 설렜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꺼내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질문 하나가 오히려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설렘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설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질문 하나에 마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설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은 살아있나요를 은근히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태롭고 동시에 더 매력적이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셨나요? 카페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인가요? 오래된 사진을 보다 추억이 떠올랐을 때인가요?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는 때로 어떤 접촉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감성의 파문은 깊이 퍼지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성 관계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다정한 손짓입니다. 정미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감정입니다. 설레는 순간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 우리 마음속 설렘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이 질문은 겉으로는 상대의 평소 스타일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를 우회적으로 묻는 감정의 제스처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살 방은주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쪽은 원래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요. 그 순간 방 여사님은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상담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녀의 82%가 직접적인 고백보다 이런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선뜻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 안 해요. 귀찮아서라고 딱 잘라버리시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질문은 왜 하세요? 하며 미소 지으며 되묻는 여유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중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휴대전화에 기다리는 연락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 짓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전화 한 통 하려면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지금은 손끝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편리함을 마음을 전하는 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엔 뭐 하세요? 이 질문은 정말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시간에 함께해도 될까요? 라는 숨겨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살 남재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답했지만 그날 저녁 상대가 다음 주말에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때서야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이성관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집중된다고 합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답하시나요? 그냥 집에 있어요로 끝내시나요? 아니면 가끔 산책하거나 사람 만나서 밥 먹어요처럼 가볍게 일상을 나누시나요?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대화의 물꼬를 틔워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한 번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엔 뭐 하세요는 단순한 시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과 감정,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가장 부드러운 방식의 초대장입니다. 이런 은근한 질문 하나에 담긴 용기를 읽어내는 것, 그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이성 간의 진짜 소통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63살 박명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남성분이 매주 주말이면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관심 없는 척 대충 답했는데 3주째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결국 함께 등산을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함께 산에 오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 혼자 산에 다녔는데 지금은 같이 걸어줄 사람이 있어서 산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7번째 신호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이 질문은 생활 습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외로움에 내가 다가가도 될까요? 라는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살 김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성과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상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가끔 외롭진 않으세요?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득 같이 밥 먹고 싶을 때는 있죠. 이 대화가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저녁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혼자 먹는 밥이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의 67%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중 80% 이상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존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혼자라는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마음의 여백을 슬쩍 들여다보는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혼자라는 말은 때론 자유롭지만 때론 조용한 쓸쓸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 함께할 누군가를 바라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전 외로운 거 싫어해요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가끔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게 참 행복해요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의 틈을 보이시는 편이 상대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정서적 연결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삶이 따뜻해지는 이유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 신호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이 질문은 누군가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 사람의 과거 감정선까지 들어가려는 아주 깊은 접근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했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묻는 친밀 탐색입니다. 인천에 사는 52살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상대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마음이 멀어졌다는 말에 상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신뢰가 생겼습니다. 과거를 나눈다는 건 상대에게 감정의 민낯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상담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성관계에서 과거 경험을 공유한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지속 가능성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이성관계는 서로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때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요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열게도 닫게도 합니다. 경계 없는 호기심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왜 헤어졌어요? 라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관계 방식과 감정 처리,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준비 정도를 읽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깊은 대화의 열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8번째 신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배고픔도 이겨냈고 힘든 시절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게 창피하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마음의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는 감정 경계를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해요는 상대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탐색입니다. 셋째,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는 직진형 감정 고백입니다. 넷째, 가장 최근에 설렌 적은 언제였어요는 감정을 흔드는 감성 도발입니다. 다섯째,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는 관심도를 확인하는 시그널입니다. 여섯째, 주말엔 뭐 하세요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초대장입니다. 일곱째,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는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말입니다. 여덟째, 왜 헤어졌어요는 과거를 통해 상대를 깊이 알고 싶다는 친밀 탐색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마음은 뒤로 미뤘고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감정을 열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짧은 질문 하나에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흘려듣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상 속 짧은 질문에 숨겨진 감정 신호를 읽으세요. 둘째, 단호한 거절보다는 부드러운 되물음으로 대화의 문을 여세요. 셋째, 과거의 상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마음에 남는 대화는 늘 말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이런 짧고 평범한 질문들이 사실은 누군가와의 시작을 바라는 조용한 마음의 손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의 이성관계는 말로만 다가서지 않습니다. 작은 질문, 슬쩍 건넨 관심, 가볍게 묻는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감정을 탐색하고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 있으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문 하나에 머뭇거렸던 순간, 혹시 그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짓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봅시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위해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